풍원 음주는 괜찮은데 뭐 영양이 결핍된 정도로 많이 음주를 한다든가 그런 백내장이 생기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랬을 경우에 늘어날 가능성이 많죠. 또 여러 가지 공해 원인들 그런 것들이 다 산화 과정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또 생길 수가 있고 또 자외선도 큰 영향을 주니까 그런 게 많이 노출됐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한테 더 증가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60시간 이상 사무실이 아닌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는 직업적인 특성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실제로 백내장의 직업별 유병률을 살펴보면 농부, 주부, 사무원, 판매원, 노동자 순이다. 다른 직업보다 일광 노출, 즉 자외선에 노출되는 시간이 많은 농부에게 백내장이 많은 것이다. 그렇다면 햇빛 속 자외선은 우리 눈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수정체를 이루고 있는 상피세포를 배양한 다음 각각 다른 강도의 자외선을 쪼인 후에 세포의 변화를 관찰했다. 정상에서 표면이 매끄럽게 보이는 수정체 상피세포가 자외선에 노출된 후에는 세포가 한데 뭉쳐져 들떠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자외선 강도에 따른 세포 감소율을 살펴보면 자외선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세포 감소율은 20에서 60, 80, 130%까지 증가하다가 자외선 강도를 20으로 높이면 150%까지 감소율은 급증하게 된다. 자외선 지수가 올라가면 눈에 여러 가지 영향이 올 수가 있는데 뭐 물론 백내장이 점점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습니다. 근데 한 번만 높아졌다 그래서 금방 백내장이 생기는 건 아니고 그런 것들이 영향이 계속 축적이 되면은 이제 백내장이 발생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자외선 지수가 올라가면 각막에 염증이 올 수가 있어요. 각막염이 오는데 그거는 뭐 금방 수시간 내에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백내장은 대부분 수술로 회복이 가능하다. 최근 각광받고 있는 방법은 인공 수정체 삽입 수술이다. 혼탁한 수정체를 초음파로 분쇄해서 제거한 다음 플라스틱이나 실리콘으로 만들어진 인공 수정체를 대신 삽입하는 수술법이다. 수술 성공률은 95% 이상 높은 편이지만 원근 조절이 안 된다는 단점이 있다. 원래 수정체라는 것이 멀리 거랑 가까운 데 거 잘 볼 수 있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수정체를 다 제거하고 인공 수정체라는 것을 넣기 때문에 멀리 거 가까운 데 것을 잘 볼 수 있는 이 두 가지 기능을 못하고 멀리 것에 맞춰져 있으면은 가까운 데 거는 돋보기를 끼셔야 되고 가까운 데 거에 맞춰져 있으면은 멀리 것은 졸보를 끼워야 됩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원근 조절이 가능한 조절성 인공 수정체다. 조절성 인공 수정체는 가까운 곳을 볼 때는 볼록해지고 먼 곳을 볼 때는 평평하게 펴지게 되는데 이렇게 수정체의 두께가 자동으로 조절되면서 실제 수정체처럼 원근 조절이 가능해졌다. 2주일 전 조절성 인공 수정체 수술을 받은 홍대선 씨. 이제는 안경 없이 생활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네, 신문 보는데 문제 없습니다. 예전에는 어떠셨어요? 예전에는 돋보기 끼고 봤죠. 예, 지금은 돋보기 없이 잘 보죠. 하지만 누구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00%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너나도 어떤 사람한테 있어서는 조절이 많이 일어나서 가까이 아주 선명하게 잘 보이는데 조절이 일어나도 아주 미약하게 일어나는 그런 환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백내장은 수술 후에도 꾸준한 관찰이 필요하다. 7년 전 백내장 수술을 받았다는 권덕호 씨. 최근 다시 시야가 흐려져 병원을 찾았다. 98년도 9월 달에 수술했죠? 네. 예. 그러면은 지금 7년 한 반 정도 되셨네요? 그렇죠. 그런 셈이죠. 그동안 시력이 근래에 와서 눈에 꼭 안개 낀 거 뭐냐고 이렇게 돼서 다시 수술하러 왔습니다. 후발성 백내장은 백내장 수술한 다음에 생기는 그 질병이죠. 그래서 보통 환자들이 백내장 수술을 했는데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왜 몇 년 지나서 다시 잘 안 보이게 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후발성 백내장의 빈도를 보게 되면 약 5년 정도를 관찰해 봤을 때 후발성 백내장이 생기는 빈도는 약 20%에서 한 50% 정도로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로 젊은 사람인 경우엔 더 빨리 많이 생기는 것으로 돼 있고 고령에서는 좀 적게 생기는 걸로 돼 있지만
수술 시 남겨둔 수정체 주머니에 백태가 끼면서 발생하는 후발성 백내장은 한 차례 레이저 시술로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다. 비교적 치료가 손쉬운 백내장은 수술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백내장은 서서히 아프지도 않고 뭐 보이는 것은 이제 너무 서서히 오기 때문에 잘 느끼지도 못하고 그래서 뭐 나이 들어서 안 보이겠지 하고 방치를 하게 되면 합병증이 올 수가 있습니다. 합병증은 이제 그것 때문에 녹내장이 올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포도막염이 올 수도 있고 중요한 합병증은 뭐 눈이 아프고 뭐 그렇게 왔을 때는 수술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백내장을 간편하게 예방하는 방법은 자외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하는 것이다. 요즘처럼 자외선 지수가 높은 계절에는 외출 시 모자나 선글라스를 착용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떤 선글라스가 효과적일까? 각기 다른 색깔과 농도를 가진 선글라스의 자외선 차단율을 측정해봤다. 이거는 거의 차단 안 되는 거고. 자외선 차단이 98% 이상 가능해야 선글라스로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다. 보통 렌즈색이 진한 선글라스일수록 자외선을 많이 차단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럴까? 측정 결과 빨간색보다는 파란색이 투과율이 높았고 옅은 색보다는 짙은 색이 오히려 투과되는 자외선의 양이 많았다. 선글라스를 선택하실 경우에 자외선 차단이 목적이라면은 그 선글라스의 색깔의 종류라든가 농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반드시 자외선 차단 코팅이 된 거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외선 차단과 함께 노화를 예방하는 생활 습관으로 백내장을 예방할 수 있다. 백내장 발생과 진행을 저하시키는 비타민 C, E, 베타카로틴을 섭취한다. 또 지나친 음주와 흡연, 방사선 노출과 스테로이드는 백내장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 이 수술이나 약물 치료 대신 음악으로 질병을 치료한다. 음악 치료는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생소한 이야기일 텐데요. 자폐아 치료나 우울증 같은 일부 정신과 치료에서만 사용되던 음악 치료가 이제는 교통사고로 뇌를 다쳐서 실어증에 걸린 환자나 치매 노인을 위한 재활 치료의 보조요법으로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또 최근 들어서는 창의성 개발과 영재 어린이 교육에까지 이용되고 있다는데요. 갈수록 그 영역이 확장되고 있는 음악 치료의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일산에 위치한 한 대학병원. 교통사고 환자인 11살 승민이는 이곳 재활의학과에서 2년째 치료를 받고 있다. 승민이는 2년 전 교통사고로 척추를 다쳐 하반신이 마비된 상태다. 안녕하세요. 하반신 마비와 더불어 승민이는 호흡 중추가 손상돼 호흡조차 쉽지 않은 상태다. 그런데 승민이가 재활치료를 위해 찾은 곳은 뜻밖에도 음악치료실. 승민이는 전통적인 물리치료 대신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는 음악치료를 통해 재활훈련을 하고 있다. 승민이는 호흡 중추에 이상이 생겨 숨을 내쉬는데 어려움이 많다. 음악치료사는 피리불기나 하모니카 분리를 통해 들숨과 날숨을 조절하는 법을 승민이에게 가르치고 있다. 승민이의 호흡은 2년 전 사고 당시보다 훨씬 들고 내쉬는 게 쉬워진 상태다. 승민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제가 만났을 때 전혀 발성 자체를 못했던 아동이거든요. 발성 자체를 못하고 휠체어에 타고 있었지만 거의 행동을 조절을 못할 정도로 컨트롤이 안 됐던 아동인데 이제 음악 치료를 하면서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호흡을 밖으로 내쉬는 훈련들 중심으로 해서 복근 훈련해서 밖으로 발성하는 훈련들부터 먼저 시작했고요. 승민이의 변화를 제일 크게 느끼는 것은 항상 옆에서 지키고 있던 엄마다. 숨 쉬는 것조차 힘들어했던 승민이는 이제 자기 의사 표현까지 하는 정도로 호전됐다. 이걸 시작하면서 그 전에도 비슷하게 엄마, 아빠 정도는 했었거든요. 근데 이걸 하면서 일상적인 우리가 쓰는 일들, 자기가 예전에는 밥 먹고 싶다 그러면 행동적인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밥, 물,
뭐 이렇게 간단하게 언어적인 표현도 나오고. 몇 달 전 뇌졸중으로 쓰러진 올해 70살의 김영기